4기 신도시는 제발 기대하지 좀 말아달라. 3기 신도시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걸린 데다가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또 분양가도 올리는 데다가 괜히 사전 청약 해가지고 당첨돼 놨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괜히 기다렸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차라리 그때 당첨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해보는데, 근데 또 4기 신도시니까 또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생활에 잘 적합하지 않은 위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많이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4기 신도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 자문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정확히 제가 강의를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했으면 이제 2025년이니까 21년 정도 되셨는데, 우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벌써 거의 한 주 지난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정책 기조,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온 게 있다면 이제 좀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솔직히 분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딱히 특별한 정책을 내세운 게 없고, 내세운 거라고 해야 이제 공급 대책을 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내세운 게 없고, 계속 얘기한 게 규제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정책 같은 건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류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우리가 좀 크게 한 3가지쯤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위험한 것,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거는 지금 사실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완전히 추측인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나서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는 이전 정권에서도 조금씩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조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조금 더 혜택을 한번 줘서 시장이 반응을 하나하나 보고, 또 혜택을 줘가면 시장을 반응 하나하나 보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좀 결국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계속 좋은 혜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빌라 오피스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시지 마는 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투자성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소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가격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거래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좀 반등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빌라 크게 오피스텔도, 오른다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반등할 수 있으려면 어떤 좀 조건을, 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단기 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더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미 좀 소위 말하는 투자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초고가만이 아니라 쭉 올라왔었는데, 이런 쭉 올라온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지방 부동산이 좀 더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이 폭등한다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올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틈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투자성 있는 좋은 입지 말씀하신 건데, 어떤 곳을 흔히 말하는 그냥 강남, 상구, 똘똘한 지 용산 이런 데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금 그냥 좀 구체적인 거를 원하실 테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일단 서울의 신축들, 이제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신축류, 준신축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에도 역시 신축, 이제 신축이거나 신축이 되려고 하는 거거나 그 준신축까지도 괜찮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경기 남부권의 역세권, 준역세권까지 해당되는 구축 아파트까지도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북이나 수도권의 뭐 준신축, 경기 남부의 역세권의 구축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가볍게 해도 근거는 그런 데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쏠린다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권의 구축을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기 남부권의 역세권의 구축 같은 데가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일자리가 가까워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서울보다 싸요 또. 이제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판교가 직장인데 서울에 집을 사고 판교로 왔다 갔다 할 건가 아니면 남부권에 집을 사서 판교로 왔다 갈 건가 생각을 하면 거의 비슷할 거단 말이에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근데 가격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값이에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가 서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여기가 낫겠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기가 되게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일단 풍부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거기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더 쾌적한 그런 도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에서 계속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똘똘한 채 손해현상으로 이제 강남 항구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또 토어제 뭐 묶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또 더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듣기로 저도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에 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 이제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결국 안 팔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일단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요. 참 이게 조금 안타깝게 자꾸 이제 양극화를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자기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들어가 있는 걸 판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큰 결정을 해야지 팔 수 있겠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 개면 내가 이번엔 이걸 팔아가지고 뭐에도 쓰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거 딱 하나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자산의 7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판다는 결정은 매우 심각한 결정.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20억이 벌써 30억이 됐대, 40억이 됐대 그럼 막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막 부럽잖아요. 근데 막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또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40억에 팔아도 되는 거야? 아니 조금 있으면 50억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50억 될 걸 미리 40억에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팔려고 했다가도 아니야 다시 생각해야 돼. 이거 미친 짓이야. 지금 파는 건 미친 짓이야.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시대 똘똘한 채 강남 상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라는 제도를 바꿀 수 없는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취득세 이제 취득세 중과가 돼 있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없는 한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재명 시대 그거는 바뀔 확률은 거의 없나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틀린 점이 하나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위험한 거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도 한데요. 바로 위험한 부분인데요. 초고가 아파트에 있어서는 한 번쯤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뭔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초고가 아파트는 세금을 좀 많이 올리는 일을 벌이지 않을까? 이것도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는 너무 오르는 데다가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정의상 세금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식의 뭐 소위 말하는 국민 설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종부세 같은 것들. 결국 그런 거죠. 종부세 올릴 때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종부세 올려가지고 반대하고 이건 뭐 이중과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그런다고 해도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도 않다.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한 게 아니다. 뭐 전 국민한테 막 이렇게 매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좀 여건이 됐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 정서에도 사실은 크게 반감을 안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게 나오면은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님 출간하신 이번에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이 신간에 보면 똘똘한 채를 좀 덫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똘똘한 채가 왜 우리를 부유하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유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돈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돈과는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근데 이게 왜 정말 덫이 되냐면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 살면서 좀 뭐 즐거운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딱
만약에 손에 쥐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를 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판다는 게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요. 그런데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돈이 쓸 돈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쓸 돈은 늘어나지 않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의 삶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대출을 많이 이제 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수입의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감당하는 게 옛날보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너무 본인의 아이덴티티화까지 돼버렸어요. 맞아. 어디 예. 살아? 예, 뭐 그렇죠. 나는 뭐 자이에 살아. 예. 나는 반포 압구정에 살아.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그런 게 조심스러운 또 질문까지도 되고 맞아요. 또 어떻게 해서든 얘기하면 반포 살아 이렇게 말하면 우와 이제 뒤에서 이제 예, 이러는 분위기가 질문도 대답도 예. 아무런 예. 의도가 없어도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걸로 해석되는 예, 세상이 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되냐면은 반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뭐 어디 무슨 분당이나 이런데 이사 간다는 뜻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닦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반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갖게 되니까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강남 상구 똘똘한 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올라서 바깥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당사자는 그 나름의 또 고충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재명 정부 기대 아까 기대할 거는 들었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예, 기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가장 대표적으로 사기 신도시는 제발 기대하지 좀 말아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3기 신도시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사실 3기 신도시 뭐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너무 오랫동안 걸린 데다가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또 분양가도 올리는 데다가 괜히 사전 청약 해가지고 당첨돼 놨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상 입주할 때 되니까 오히려 더 별로 괜히 기다렸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차라리 그때 당첨이라도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해보는데 다른 것도 할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3기 신도시 이게 굉장히 후회하고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또 4기 신도시니까 또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냐?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또 교통대책도 세워지기가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본인의 생활에 잘 적합하지 않은 위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많이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4기 신도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대하지 말아야 될 건 그 4기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부가 많은 공급을 해줄 테니까 정말 무주택으로 살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이제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질 거야 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2025년인데, 뭐 한 30년도 좀 되면 이제 한 5년, 4, 5년 지나면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한 지금과 끝났을 시점에,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방의 집값은 지금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올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투자성 계속 올라가는 데들은 완만히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곳들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주면서 지방 부동산 가격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체가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재명 정부 시대 2015년 지금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무주택자, 그럼 1주택자는 좀 어떻게 포지션 시하면 좋을까요? 하반기에. 일단은 뭐 무주택자들이나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만 바라보지는 말아라. 제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는 말은 얼마냐면은 뭐 한 그래도 현금 본인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한 1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직접 뭔가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럴 만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단 1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1주택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본인의 재산에 맞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투자를 먼저 해놓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러면 1월에서 5월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황은 좀 어떻고 사람들 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5월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려면요. 아까 그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상황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 이제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본인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거래가 안 되더라도 낮은 가격에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약세장과 가장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은 그럼 이제 매도자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방 부동산이 그런 거죠. 이제 하도 매수자가 안 나오니까 결국 매도자가 지는 거거든요. 낮춰놓고 그러고도 안 나오니까 또 낮춰놓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의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안 돼도 낮추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낮추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결국 매수자가 져요, 이제. 매수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들어가 사야 되니까 그냥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또 전국정 갱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그럼 현재 혹시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나 현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는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오해는 일단은 그렇게 초고가 아파트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신문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초고가 아파트를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부동산 난리 났구나. 빨리 나라도 막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니네들은 좋겠다.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니까 뭐 30억, 50억 막 이런 얘기니까 내가 언제 그 돈을 벌어요. 한번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보다 하고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야 좀 더 자극적이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경기 남부권의 그런 구축 아파트 같은 걸 예를 들자면 한 1년 사이에도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도 계속 꾸준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안 가진 사람만 계속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가 아파트만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는 꼭 벗어나야 돼요. 한국에서 기준금리도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하할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또 정부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너무 유동성이 늘어날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출 전체 양을 줄여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대출을 받는 이런 일이 없어져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매도자의 개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대출을 이미 받아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 이러면 어떻겠어요? 갖고 있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누가 팝니까? 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 한 절대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매수자가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에 공포감을 느끼고 못 견디는 매도자들이 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던질 이유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오히려 더 잠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는 조금 잠잠해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